미래리타 투자자문의 최진곤입니다. 건물주를 꿈꾸는 MC 김성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만약에 은행에 갔어요. 했더니 은행원이 요새 5%짜리 금융상품이 나왔다고. 요즘 5%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5%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기면 5%면 1년에 500이잖아요. 네. 500만 원. 괜찮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에 들렸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1억짜리 저기 상가가 있는데 월세가 1000에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수익률적으로 좋은지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네네. 저는 계산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수혜 약하시죠? 해지는 게 저 수혜 약해가지고. 일단 금융상품은 5%면은 1억에 5%니까 500만 원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이자 소세를 또 떼야 돼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자 소세는 이제 15.4%를 원천 인수돼서 아예 그걸 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이자가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5%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는 5%가 아닌 거죠. 세금 떼니까. 네네. 부동산에 갔더니 보증금 1000에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1억짜리. 네, 1억짜리를. 그럼 계산을 해보면 40이면 1년에 48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1억. 1억인데 네. 보증금 1000을 받으니까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 보증금 1000만 원 빼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수익률 계산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 480 나누기 내 투자 원금 얼마죠? 9천이잖아요. 9천. 네. 480 나누기 9천을 하면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5.333%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계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취득세. 맞아요. 네, 취득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그 면적에 따라 뭐 4.6에서 4.8%인데 통상 그냥 거래 비용까지 해서 5% 네. 잡아보자고요. 네. 또 뭐가 있냐면 재산세. 재산세. 네, 토지분, 건축분에서 이제 두 번이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산세는 하나인데 이제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랑. 네. 네, 어쨌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가 네. 이런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네. 사실 수익률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죠. 네, 그냥 봐도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게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의 금융상품 1억은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그 상가를 사건 오피스텔 사건 건물을 사면 담보대출이 나오잖아요. 담보대출. 그러면 실제 1억에 대해서 통상 60%가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통상 그러면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보증금 1000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 돈 투자금이 얼마냐면 1억에서 보증금과 대출 6천을 빼면 3천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3천만 원인데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죠. 4% 잡아볼게요. 4%. 네네. 그러면 6천만 원 곱하기 4% 240만 원. 이거를 12로 나누면 한 달로 나누면 20만 원이잖아요. 네. 월세를 얼마 들어온다 했죠? 40만 들어온다 했죠? 네. 40만 들어와서 이자 20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20만 원. 20만 원 남잖아요. 네. 그러면 20만 원이 내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매달. 순수익이 되는데 20만 원을 1년으로 곱하면 네. 240이잖아요. 그죠? 네. 240인데 아까 투자 원금 얼마였어요? 1억에서 내 투자 원금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수익이 240이니까 240에서 내 투자 원금 3천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8% 나와요. 8%. 내가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수익률만 보고 이 금융상품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률 계산을 능숙하게 하셔야 돼요. 능숙하게. 그러니까 물건이 딱 나오면 수익률 딱딱딱딱딱딱 해서 그게 안 되면 네. 투자 판단을 빨리 못 해요. 내가 투자 판단을 빨리 1분 2초에 해야지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바로바로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내가 잠깐 머뭇거리는 순간 그 네. 물건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숫자와 친해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사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치고 숫자 약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숫자에 강해지시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집은 망했네. 제가 숫자에 너무 네, 약해가지고. 아니 근데 배우자분들 그러세요? 배우자분들? 예, 그닥 뭐 이렇게 아까 계산하시는데 머릿속에 해지더라고요. 표정 네네. 읽으셨죠? 네네. 혹시 저처럼 이렇게 네. 숫자에 약하시거나 네네. 너무나도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네. 네. 전혀 못하겠다, 네네. 뭔 소린지 모르겠다 네네. 하시는 분들에게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면 네. 그래도 좀 늘어요. 관심이 없다고 아예 관심 끊지 마시고 네. 계속 한번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 것보다 네네.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윤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수익률이 어느 그렇죠. 정도 나와야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상 물건마다 다 다르긴 하고요. 투자를 할 때 꼭 임대 수익률만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또 매매 차익도 같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매매 차익이 큰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임대 수익률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통상 시중 은행 금리보다는 은행 이자만큼 이상은 이제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한 6에서 8% 정도가 나오고요. 네. 통상적으로 괜찮은 물건들은.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3% 내외? 네.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임대 오히려 수익률이. 아파트가 더 좋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임대 수익보다는 매매 차익이 더 임대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매매 차익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런 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취득세 재산세를 다 상세하고도 남거든요. 오를 경우는. 오르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똑같은 수익률 5%라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잘만 하면은 더 나쁘지 않고 괜찮을 수가 있다. 올라갈 걸 생각해야 된다면 또 아무래도 보는 안목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익률에만 보시고 네. 투자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수익률이 뭐 10%, 15% 난다 하더라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잘못된 투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